반갑습니다. 10년째 청소 일을 하고 있는 허니룸케어의 대표 이성재라고 합니다. 저희가 한 10개월 전에 올렸던 영상 이후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. 오늘은 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을까? 사실 이런 영상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은 꽤 오래전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. 하지만 제가 스스로 나서는 거를 조금 굉장히 어려워해서 대부분 작업 영상 위주로 인사를 드렸었는데,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가 있습니다. 제가 일주일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. 근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였냐면,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. 청소하면 1000만 원, 2000만 원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. 와, 머리가 멍해지던데요. 그래서 한 30분 정도 그분이랑 이제 많은 대화를 하면서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전달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. 뭐 가능은 하죠, 가능은. 근데 그게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자리를 잡고 뭐 업력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고 거래처가 늘어나면 되겠죠. 근데 초보 창업자분들은 안 되죠. 근데 초보 창업자분들이 그게 단기간 내에 될 거라고 생각하고 창업을 하는 거는 좀 너무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많은 분들 중에 공통적인 질문? 그런 거에 대한 답변과 개인적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있고요. 청소 창업 전에 그냥 이거는 꼭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. 일단 저는 청소 창업 시작할 때 3가지는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필수 체크리스트 첫 번째, 상권 조사합니다. 뭐 1000만 원도 안 되는 소자본으로 창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 매력적으로 들리죠. 그리고 뭐 하다못해 치킨집을 차리는데도 뭐 한 3000만 원, 5000만 원 정도의 초기 자본이 필요한데, 근데 그게 진짜면 그만큼 많은 사람이 시작을 했겠죠. 뭐 치킨 한 마리 뭐 18,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 이거를 팔아서 한 30% 정도 마진율이 남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한 마리 팔았을 때 한 5,400원이 남겠죠. 그러면은 100마리를 팔아야 54만 원을 벌 수 있겠네요. 그러면 1시간에 10마리씩만 판다고 해도 10시간이 걸려요. 근데 청소 창업을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 유튜브에 나와서 하는 거 말 보면은 뭐 하루에 2개, 3개 작업하고 몇십만 원씩 번다고 합니다. 청소업이 마진율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. 그리고 뭐 그렇게 버시는 분들도 있는 것도 맞고, 근데 식사하는 거, 그러니까 먹는 거는 맨날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청소는 뭐 특히 뭐 홈케어 같은 경우에는 1, 2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절대적인 그 수요가 다르잖아요. 수요량이. 그죠? 수요가 적을수록 상권 조사는 반드시 해야 돼요. 그만큼 시장이 작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. 제가 마지막으로 그 체크했을 때 이런 상권 조사해주는 시스템들이 있어요. 오픈업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청소업은 추가가 안 돼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, 나이스 비즈맵 그것도 있죠. 나이스 비즈맵도 있고, 그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그 상권 조사 시스템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, 만약에 본인이 사업자가 없어서 그 시스템을 이용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사실 네이버만 이용해도 어느 정도 체크가 가능하거든요. 소상공인진흥공단 상권조사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뭐 거주 인구, 소득 수준, 나이대까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고, 사업자가 없어서 네이버를 하는 경우에는 내 주변에 청소업체가 얼마나 있는지 검색을 해보면 다 나오잖아요. 뭐 혹은 뭐 홈케어처럼 특정 분야로 창업을 할 거라면 내 주변에 몇 개 업체가 있는지, 또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는 몇 개인지 네이버에 나오는 업체를 눌러보면 보여요. 뭐 리뷰가 얼마나 있는지, 그분이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지,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. 만약에 그 정상 운영하는 업체 중에 일을 누가 좀 잘하고 있는지, 그리고 내가 만약에 창업을 해서 그 사람을 이기려면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할지, 이런 상권 조사는 무조건이에요. 사업을 할 거면. 이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.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, 도저히 파고들 틈이 안 보인다, 그럼 시작을 안 하는 게 맞죠. 어차피 내가 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안 하는 게 맞죠. 그래서 이것만 하셔도 실패 확률을 크게 낮춰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필수 체크리스트 두 번째, 그 다음 사업계획서입니다. 이 소자본 창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업은 사업이에요. 상권 조사를 맞춰봤더니 내가 준비하고 있는 지역은 인구수에 비해서 공급업체가 좀 부족한 것 같네. 그럼 내가 충분히 파고들 틈이 있다고 봐야겠죠. 시장성이 살아있다고. 그럼 내가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를 만날지 플랜을 짜야겠죠. 뭐 막연하게 순고해야지, 당근해야지, 이거는 계획이 아니에요. 그냥 생각이죠. 누구나 하는 거. 그런 거 말고 남들 다 하는 거 따라 하는 거는 부족해요.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냐면,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살아온 발자취를 한번 되돌아보는 거죠. 남들은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는 거, 나만이 가지고 있는 무기 같은 거, 하다못해 상호라도 좀 특별하게
임팩트 있게 남들과는 좀 차별화되어 있게끔 준비를 하든가, 뭐 학연, 지연, 혈연은 물론이고 이용할 수 있다면 뭐 내가 자주 가는 단골집 사장님한테라도 찾아가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업력은 있어야겠죠. 그래야 남들보다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겠죠. 사업 계획서는요, 진짜 굉장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해야 됩니다. 성공적인 사업 계획서 작성은 여러분의 그 창업 성공률을 대폭 늘려줄 거거든요.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플랜을 짰다면 실패를 하더라도 계획대로 실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마지막으로 필수 체크리스트 세 번째, 홍보, 마케팅입니다. 이게 제일 중요하죠. 어떻게 보면 사실 일정 수준의 기술이 갖춰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마케팅 싸움이거든요. 누가 더 돋보이고 누가 더 주목을 끄느냐. 간혹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그런 말씀도 종종 하세요. 몸으로 부딪히면 어떻게든 되지 않겠냐. 근데 진짜 죄송하게도 제가 아직은 그렇게 하셔서 성공하신 분을 못 봤습니다. 젊은 친구들 보면 감각적이고 센스 있게 홍보 잘하거든요. 그 친구들만큼의 감각이나 어빌리티가 없다면 간격을 줄이려면 돈이라도 많이 써야 되는데 지출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볼 수 있고요. 대부분 이 일 하시는 분들이 소상공인이고 1인 창업자고 자영업자들인데 지출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근데 이게 되려면 그 방법을 배워서 본인 스스로 이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죠. 그러니까 내 걸로 만들어야 되죠. 그래서 옛날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, 사실 뭐 입주 청소 같은 게 있겠죠. 이런 것들은 단가를 포기하고 옛날처럼 접근해서 뭐 몸으로 부딪혀도 시작이 되죠. 그만큼 수요가 많으니까. 코로나 때 진짜 힘드니까 일이 없고 막 사람들 불러주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일을 했었고, 입주 청소까지도 어느 정도 잠잠해지니까 다시 가구 케어에 전념을 한 건데, 저는 그때 경험이 사실 저한테 지금까지 도움이 많이 됐어요.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고. 요즘에 근데 제가 상담을 진행을 해보면 그런 방법을 많이 꺼리시더라고요. 뭐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는 합니다. 저도 입주 청소를 권장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. 근데 살아남으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 안 되죠. 후발주자들이. 그렇게까지 하기는 싫은데 나 컴퓨터도 좀 달아본 적 없고 안 해본 일이라서 어렵다, 자신도 없다 하시는 분들, 그럼 뭐 하실 거죠? 핑계잖아요. 그거는 저라고 전문적으로 배웠을까요? 아니에요. 저도 진짜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방법 시도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그 중에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들은 또 추리고 공유하고, 또 지금까지도 저는 사실 지금까지도 되게 많은 시도를 하고 있어요. 실패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게 10년 동안 데이터를 모아보니 뭐 저만의 뭐 경험이나 노하우가 아무래도 있겠죠.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좀 무기력하게 좀 손 놓고 일 들어오기만 기다리시는 분들 보면은 그분들이 의미 없이 보낸 그 하루가 너무 아까워요.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. 저한테 일 배우신 분들 중에 그 최적화 블로그라고 하죠. 지금은 준최 7이라고 얘기하는 그거 만드는데 가장 빨리 만드신 분이 3달 걸렸거든요. 물론 뭐 하루에 빠짐없이 가이드라인대로 포스팅 하셨었고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했으니까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결과물이 나온 건데, 이 정도의 노력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. 기본적으로 뭐 업력이 길거나 루트가 다양해서 오프라인 영업 뛰시는 분들은 되죠. 근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온라인 마케팅은 필수고요. 모르시면 배우셔야 되고요. 배움이 내가 늦고 잘 익히질 못했다?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아서 어떻게든 내 걸로 만들어야죠. 뭐 이도 저도 안 된다면 큰 지출을 감수하고서라도 파워링크라도 걸어야죠. 결론적으로 이제 최소의 지출로 최대 이익을 내려면 내가 직접 홍보물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돌려야 되고, 그게 아니면 적어도 저는 청소업에서는 살아남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. 이 3가지 정도는 내가 이 배움을 또 청하고 배워서 어느 정도 익혀서 내가 만들 줄 안다면 이건 창업 전에도 충분히 연습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근데 내가 해봤는데 난 도저히 안 되겠다, 내 길이 아닌 것 같다, 그러면 포기를 하는 게 리스크가 적은 거예요. 굳이 창업해서 몇백만 원, 몇천만 원 날릴 필요가 없는 거니까. 다른 일 알아보면 되는 거니까. 그래서 창업 전에 꼭 필수 체크리스트는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요. 제가 그동안 이 일을 하면서 뭐 100명 이상을 교육을 했죠. 100명 이상을 교육을 했고, 또 이제 40개가 넘는 지점을 또 오픈하고 또 종료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, 지금은 한 20개 정도의 지점이 남았어요. 일을 하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낄 때가 제가 일을 가르쳐서 잘 되시는 분들을 볼 때, 그때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그 뿌듯함이 느껴지고, 제가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도 그게 가장 큰데, 이번 달에도 계약 만료로 독립을 하는 지점이 4개가 있습니다. 처음에 저를 찾아왔을 때 그분들이 한 달에 다른 곳에서 교육을 받고 오셨거든요.
한 달에 200, 300 벌기도 되게 힘들어 했었어요. 근데 지금은 잘 돼서 이 독립을 하는 시점에 한 분은 다른 일로 갈아타셨고, 아주 좀 한 6달 전에 다른 일을 하고 계시고, 또 한 분은 이제 평균 500, 아니지, 두 군데가 평균 5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고, 그리고 다른 한 곳은 진짜 대단한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장비와 설비를 갖추고 월 10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어요. 저보다도 더 좋은 장비가 있어요. 리스펙 해야죠. 그만큼의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매출이 따라오는 거니까. 그래서 그런 분도 계시고, 뭐 인간적으로는 아쉽죠. 이제 같은 소속이 아니니까 아쉽긴 한데, 그래도 성공을 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되게 보람차요. 네, 저는 이런 게 되게 좋다고 보고,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일을 할 거고, 저를 찾아오셨던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 일은 제가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. 대화도 나눠보고, 그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,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는 편인데,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견적이 안 나오는 분들도 사실 꽤 있어요. 분명히 있었어요. 그럴 때 저는 희망적인 얘기보다는 왜 안 될 것 같은지 이런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. 기분 좀 상하시겠지만. 근데 어쩔 수 없는 게, 제가 판단했을 때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좋은 말로 포장하고 억지로 끌고 갔다가 실패했을 때 그분들이 저를 원망하겠죠. 그러면 거기서 오는 부정적 에너지를 견디는 게 사실 저는 제일 힘들고 지쳐요. 그런 것들이. 그래서 그런 일들을 안 만들고 싶어 하고, 참 그런 게 있어요. 블로그 뭐 10개, 20개 써놓고 일이 안 들어와요. 작업량이 제일 많은 저도요, 한 달에 그 정도는 써요. 근데 오픈 초기고 시간도 많이 있으실 텐데 더 해야죠. 그리고 한두 달 하고 10개, 20개 쓴다고 일 들어오면 누구나 다 하죠. 그거 아니고 또 영상 만들 줄 몰라요. 저도 뭐 간단한 영상 편집 같은 거 교육을 해드리긴 하는데, 제가 교육 안 해드려도 사실 각 잡고 하루면 충분히 하거든요. 컷 편집이랑 텍스트 추가하는 거 이런 것들은. 근데 그 정도의 노력도 안 해요. 광고 한번 돌려보면 어때요? 제가 홍보물 만들어 드릴게요 해도 안 해요. 그 하루에 10,000원, 20,000원이 아까운 거예요. 일도 안 들어오는데 광고비까지 쓰라고? 부담스러운 거죠. 근데 세상에, 사업을 하시는 분이 투자 없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하는 것 자체도 저는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30만원 투자해서 300만원 벌 수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안 될수록 더 많이 움직이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, 이런 거 안 되면 사업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.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. 저는 남들 다 하는 수준의 노력으로 열심히 했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, 누가 봐도 일에 미친놈 아니야?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해야 성공할까 말까 해요. 저는 주변 분들의 긍정적 에너지를 받아서 노력하고 개선하고, 또 작업의 퀄리티와 서비스를 늘려가는 게 목표거든요. 그리고 또 사업적으로 봤을 때 제가 멍청하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어요. 그렇게 힘들게 자리 잡아놓고 왜 사업 이렇게 하고 있냐고. 뭐 예를 들어 제가 1지역에 1지점을 원칙으로 두고 있는데, 그분들은 그러는 거죠. 야, 지역에 지점이 하나든 2개든 뭔 상관이냐고. 그냥 사업적으로 보면은 그냥 다 받아서 지점을 늘려야지. 가맹비 제가 20만원 받거든요. 근데 야, 가맹비 프랜차이즈 20만원 받는 미친놈이 어딨냐. 근데 뭐 제가 있죠. 일단 뭐 안 받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, 뭐 그분들이 뭐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뭐 일을 그 이상 주기 때문에 가맹비 너무 적게 받는다고 잔소리도 듣는데, 저는 뭐 그래도 이렇게 할 거예요. 뭐 맞아요. 뭐 사업적으로는 멍청한 일인 건 맞는데, 근데 제가 아직도 시장을 판단하기에 뭐 저 가맹 본부보다 우리 가맹 점주분들이 뭐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. 본사에서 교육을 하고 가이드라인을 알려줘도 가맹 점주가 그걸 실행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되거든요. 운영이 안 되거든요. 게으르거나 뭐 나태해서 망하죠. 그러면. 근데 이렇게 점주가 감당해야 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, 뭐 본사에서 해준다고 해도 제한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구조를 바꾸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.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결심을 한 게 그런 거 있죠. 1년 정도 창업해서 이거 하고 있는데, 야, 나 기술은 자신 있는데, 일하는 건 자신 있는데 오더가 없다. 근데 배우고 싶다, 뭐 더 성장하고 싶다,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. 계시더라고요. 저 찾아오신 분들 중에.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, 이제 해당 지역에 지점이 없고 정말 누가 봐도 잘할 수 있다, 나는 잘할 수 있는데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다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문의를 주세요. 그런 분들은 제가 교육비 안 받겠습니다. 오세요. 도와드릴게요. 진짜로.
물론 아무나 안 되죠. 오시면 뭐 그분들이 뭐 신청을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일을 해오셨는지 제가 포트폴리오 볼 겁니다. 면담도 진행할 거고요. 확실하게 잘하실 거라는 판단이 드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게요. 근데 그건 있어요. 교육비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가맹비는 발생해요.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. 저희가 지금 그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저희가 교육비 300에 최초 가맹비 200으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. 저희가 전 지점 매출 합산해서 평균 내보니까 5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. 계약 만료가 아니라 그냥 폐점한 지점들, 그런 지점 4개 정도 되니까 폐업률도 한 10% 정도 되죠. 정말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으시면 어떻게든 해내겠다는 필사의 의지가 있다면 저는 실패할 수가 없다고 확신을 해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선에서 도움 드릴 거고, 진짜 행복회로 돌리지 마세요. 사업을 시작하려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하고 뭐 플랜 B, 플랜 C까지 생각해둬도 모자르거든요. 어디서 1000만 원 번다더라, 2000만 원 번다더라. 아니 그럼 그분들이 그 위치에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겠습니까? 네? 정말 그 운이 좋은 몇몇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런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고 그 위치에 오르는 게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? 본인의 삶을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창업을 하려고 한다면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,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청소장비 C4000이랑 C360이라는 모델, 그 모델들에 대한 디테일한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